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고 쉽게 그리고 팩트만 말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 무대 경험 중 가장 월스트했던 해프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퍼포밍 하는 분들요, 이 무대에서 박수가 이쳐받는 모습 참 멋있죠? 하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해프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에게요, 한국을 알리면서 지금까지 해온 그 애뉴얼 콘서트, 또 치매 연구 기금 모임, 대학 그 병원 콘서트, 미국 로터리 클럽, 그리고 대학에서 솔로 콘서트와 렉처 콘서트를 하면서요, 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기막힌 돌발 사고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신은 으앙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배꼽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음대 오디션이 얼마 안 남았죠?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기타리스트, 플루티스트, 하프리스트 아닙니다. 하프 연주자를 하피스트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이 꼬리에 리스트 이 끝에 붙는 이 대명사는요, 마스터를 말합니다. 명연주자를 볼추스라고 하고 또 명지휘자를 마에스트로라고 하죠. 우리가 무대에서는요, 우아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돌발 사고가 생기고 또 그 연습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악가에게요, 갑자기 찾아온 목감기, 갑작스러운 이 천재지변이나 무슨 이유로 콘서트가 지연되거나 캔슬될 때, 콘서트를 앞두고 신체를 다쳤을 때, 사랑했던 연인과 어제 브로크업하고 내일 연주해야 되는 상황, 쇼팽은 조르드상도 헤어지고 바로 영국 그 순회 공연을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하죠.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준비 다 되었는데 콘서트 날 갑자기 헬스 프로블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명연주자 앙드레 와츠도요, 퍼시픽 심포니와 그 연주하는 날 연주자들 그 웨이팅룸에서 스트로크로 쓰러졌어요. 그날 지휘자는요, 제 학생 아버지인 세계 명지휘자 칼 세인트 클레어였고 또 다행히 바로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지금까지 활발히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연주의 날요, 전혀 기대치 않게 일어나는 가장 최악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콘서트 날 드레스 리허설 하기 위해 연주 1시간 반 전에 그 대학 콘서트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홀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스테이지 위에 그 피아노가요,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관중석에서 이렇게 볼 때 의자와 건반이 왼쪽으로 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스테이지 매니저가 한 짓이 아니고 분명 무대 매니저 경험이 전혀 없는 쫄기의 짓이죠. 관객은 늘 그 피아니스트와 피아노의 오른쪽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 이쪽만 화장하는 사람 없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피아노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뚜껑을 오른쪽으로 올려서 저기 피아노 있죠? 스틱으로 이렇게 고정시키게 되어 있죠? 왼쪽으로 스틱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바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죠? 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스트링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점점 가늘어지면서 음도 고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트링이 굵은 쪽은요, 저음 소리를 내며 보통 하모니로 이렇게 작곡이 되고, 스트링이 가는 고음 쪽은 보통 멜로디로 이렇게 작곡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아노 뚜껑도 그 약한 고음 쪽을 더 올리게 디자인을 하였고 또 관객과도 가깝도록 이렇게 해야죠. 만약 뚜껑이 이렇게 왼쪽으로 올려진다면 고음의 울림이 그 관객 쪽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 그 무대 벽 쪽으로 향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스테이지에서요, 이 피아노가 뚜껑으로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엄청 그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집에 피아노를 배치할 때나 콘서트 그 스테이지 셋업 하실 때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스테이지를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매니저를 찾으러 다녔지만요. 넓은 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요 직접 피아노를 180도 옮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이 다리마다 바퀴들이 달렸기 때문에 혼자 밀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을 그리듯 밀기 시작했습니다. 으차 으차 움직인다. 영차 영차 조금만 더. 그때 피아노가요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고 순간적으로요 숨이 멎으면서 시야가 깜깜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액시던트. 피아노 자동차가 제 엄지 발톱을 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엄지 발톱이 달랑 붙어 있고요.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도요. 객석은 조용한 정적만 흘렀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선 그 웨이팅 룸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요. 겨우 달랑 붙어 있는 그 엄지 발톱을 빼고 붕대가 될 만한 것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백 속에 안경 따는 청과 티슈 그리고 헤어밴드가 있어가지고요 동요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줄줄줄줄 나왔고 일단 응급처치를 끝내고 거울을 보니까 그야말로 라쿤처럼요 이 마스카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샌달이라 앞뒤가 이렇게 오픈되어가지고 신발을 겨우 신었지만요 일어서는 순간에 발가락에 심장이 달린 것 같이 맥박이 뛰어가지고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었어요. 최악의 경우 뭐 맨발로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어풋 피아니스트. 이 맨발의 피아니스트 하면은 누구입니까? 앨리스 사라우트, 미츠코 우치다, 그리고 컨라드 테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사이먼 디너스타인. 한국에서는요 시몬 디너스틴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맨발의 피아니스트 하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사봤던 USC 음대 교수님 닥터 데니엘 폴락이요 직접 말씀해 주신 오디션 상황입니다. 오디션 날요 어느 여학생이 모터사이클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신고 있던 힐을 휙 던져버리고요 맨발로 피아노를 치려고 했어요. 그 무례한 행동을 본 그 교수들이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난 맨발이 편하다며 안 신겠다고 했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오디션을 볼 수 없다 하고 하자 창문을 가리키면서요 영감태기들아 저기 모터사이클 보여? 내 친구들이야 이러면서요 피아노 책을 심사위원들의 코앞에다 던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는 모터사이클 이 군단들이 모여가지고 우르릉 우르릉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런데 여기 라구나 비치는요 이제 그걸 불법화 시켰어요. 그래서 몰려다니지 못합니다. 아무튼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가 꿈만 같았고요. 그 리허설도 전혀 못한 상태라 마음이 아주 무거워졌습니다. 너구리 화장을 다시 고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신발을 다시 신었어요. 콘서트 몇 분 안 남기고 무대 매니저가요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웨이팅 룸으로 나타났어요. Hey John, we have a large audience. Are you ready? 야 관객들이 많이 왔어. 준비됐지? 니 내 발가락 안 보이니? 쫄개가 해고될지도 모르니 입 다물자. 매니저는 쫄개에게 워키토키로 콘서트 도어들을 닫으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You can go on the stage anytime. 동화책의 인어공주가 12시 종이 치자 꼬리 비늘로 걸어야 하는 고통을 그 작가가 표현한 것 딱 그것이었습니다. 자, 씩씩하게 웃으면서 똑바로 걸어. 이빨 빠진 호랑이를 들어보셨어도 발톱 빠진 피아니스트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콘서트 바로 직전 순식간에 발톱을 잃고요 무대에 나갔습니다. 웃어. 관객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의자에 앉자마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넌 집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관객은 없어. 너 혼자야. 순간적으로요 이 머릿속에 번뜩 그 돌아가신 제 스승님 닥터 피에로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테이지에서는 너는 오직 1분뿐이 없어. 제가 노스리지 주립대학과 대학원에서 6년간 그 사사받은 교수님 닥터 찰스 피에로는요 지금 이게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 그 파퓰러 음악 그 작곡가 코플랜과 함께요 20세기 파퓰러 뮤직을 알리는데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코플랜이 작곡하고도 다 소화하지 못한 그의 곡들 전곡을 연주하신 분이며 미국 대통령에게 문화상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제가 그분과 6년 동안 공부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교수님 댁으로요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절간처럼 큰 그 집 거실에요 오직 단 100살 된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앤틱 흔들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그 중세기 수도승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레슨 받을 곡을 쳐보라고 손짓을 하셨고 건반에 그 상아가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피아노 건반을 누르자마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떤 키는 잘 들리지도 않고 어떤 키는 너무 그 루스해가지고 살짝 건드려도요 그냥 건반이 주저앉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피아노로 연습을 하시지? 겨우 한 곡을 쳤습니다. 저 교수님 피아노가 저리가 앉아 하시더니요 같은 곡을 이렇게 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럴 수가. 마치 레코딩한 것처럼 완벽한 소리가 났습니다. 명심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분뿐이야. 에? 그럼 오늘 레슨비는 다 날아가는 건가? 닥터 피에르의 뜻은요 연주자는 피아노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좋든 나쁘든 1분 안에 그 악기의 특성을 신속히 파악해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그것들과 딜을 하면서 치라는 것입니다. 페달이 작동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최대한 그 음을 연결하며 바이브레이션을 만들고 건반의 무게와 톤이 골고루지 못하면 팔과 손목의 무게, 손가락의 터치 스피드로 그 음을 골고루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저에게는 아주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학교 연습실만 가면요 좋은 피아노를 찾았는데 그날부터 저는요 얘들아 연습실에서 나쁜 피아노가 걸리면은 나한테 온나 언니 최고 누나 최고 페달을 첫 번 딱 누르자마자요 발이 떨어져 나가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얼른 발의 위치를 바꿔서 발 그 앞꿈치로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서 밟았어요. 인터뷰나 브리핑 아니면 그 오디션에 실패한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너무 무거웠어. 피아노 소리가 너무 나빠서 실력 발휘를 못했어. 난 감기로 무척 아팠어. 오디션이나 인터뷰 끝나고 와 연습보다 훨씬 더 잘했어 박수 박수 하며 나오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콘서트는 성공적이었고 아무도 제가 그날 스테이지에서 발톱을 잃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발톱은요 거의 1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몇 년 후 그 장소에서 다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쫄개가 매니저가 되어 있었고요 피아노도 바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학교 측에다가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길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쫄개는 여러분 오늘의 강의는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말없이 잘 극복하자. 고자질하지 말자. 그리고 이 모든 퍼포머들은요 스테이지에 서기 전까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실수가 있다 해도 절대 혹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엔커리지를 해주자입니다. 음대갈 학생들은요 얼마 남지 않은 오디션 준비 잘 하시고 또 제 영상에 그 떨지 않는 방법과 오디션 이렇게 준비 그 영상을 내놨어요. 그걸 꼭 보시고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